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동아리 있는 날 행사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활기를 띄웠습니다.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가 경선에서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자치기구 후보자 선거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아리 있는 날 행사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활기를 띄웠습니다. 이는 2년 만에 학생 주관 행사로 약 40개 동아리가 부스 및 공연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대규모 행사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 행사를 접했던 또 다른 학우는 동아리의 개성을 살린 참여형 부스가 기대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전사고는 없었으며 20명의 안전관리관으로 출입 통제나 음주 단속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비대위 측은 행사 종료 이후 무대와 부스 철거 및 쓰레기 정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가 경선에서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6일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안 후보가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 정 후보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퇴 입장문에서 그는 공약 이행 계획서 수립에 있어 더 알아보지 못한 점이 부족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는 권수연, 공민성 정부 후보의 단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회칙에 따라 선거권자 4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당선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자치기구 후보자 선거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 2주간 선거운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24일 목요일까지 모든 단과대학 및 중앙자치기구 선거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때 선거를 치르는 곳은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이며 인하광장의 선거관리위원회 게시글을 통해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 정부 후보가 참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공청회가 11월 셋째 주에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는 인하구성원의 마음건강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는 본교 상담센터 학생상담실이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인하인의 건강한 애도와 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한 정보입니다. 먼저 충격적 사건 이후 슬픔, 분노, 불안, 무감각 등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완화되지 않거나 이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참사에 관한 선전적 보도나 무분별한 정보, 편견 어린 댓글 등은 심각한 고통과 외상의 재경험을 촉발하므로 신고하거나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편 트라우마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본교 정석 521호에 상담센터 학생상담실 및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26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동계 계절학기 시행을 안내합니다. 수강신청 시간표는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때 수업기간은 22년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3년 1월 11일 수요일까지로 총 15일 수업입니다.
수강 신청은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22일 화요일 5시까지 수강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수강료는 한 학점당 9만 원이며 수강 포기 전까지 주차별 환불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4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학생증 발급비 지원 행사를 안내합니다. 국제학생증으로 해외에서 학생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학생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행사 기간은 11월 13일 일요일까지이며 발급 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 전자는 본교 공지사항의 온라인 신청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송유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1월 11일, 쭉 뻗은 일이 4개나 있는 이날은 바로 빼빼로데이죠. 저도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빼빼로를 만들어 보았어요. 초콜릿을 녹여 막대 과자에 바르고 다시 그 위를 장식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과자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죠. 별거 아닌 작은 기념일이 팍팍한 일상 속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톡톡 튀는 행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보고 누군가는 상술이라 비난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오늘 하루 꼭 빼빼로가 아니어도 좋으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행지에 도착하면 마주하는 색다른 분위기는 항상 우리를 들뜨게 하는데요. 그 분위기의 중심에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건축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온 역사의 흔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곤 하죠. 보는 것만으로 설레게 하는 바로 그 작품, 또 그 뒤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현대의 건축가들까지 저 송유빈 가이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어를 쌓아올린 삶을 따라가며 영감을 쌓는 여행, 빌드업 라이프 투어, 세계의 건축가들을 만나러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B2B의 그리워하다입니다. My life is incomplete.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장인의 나라,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게 될 라이프. 기하학적인 노출 콘크리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물과 빛,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입니다. 자,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을 만나러 바로 떠나볼까요? 네, 먼저 만나볼 건축물은 안도 다다오의 데뷔작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세 채의 연립주택 중 가운데 집을 헐고 재건축한 주택이에요. 좁은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협소주택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죠. 이 건물의 부지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였기 때문에 공간을 잘못 나누면 집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안도다다오는 3분할로 직사각형을 나누어 이런 점을 최소화했어요. 특히 천장을 없애고 중정을 만든 가운데 부분은 그의 할머니 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이 중정이 이 건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부지 특성상 건물의 양옆으로 다른 주택들이 바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물의 창을 여유로이 낼 수 없었는데요. 자칫 답답해질 수 있는 협소주택이 이 중정을 통해 개방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전에는 거실로, 오후에는 주방으로 쏟아지는 햇빛은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답니다. 하지만 방과 방을 오갈 때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점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한데요. 스미유시 주택은 이 불편함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실제로 건물주도 안도다다오의 설명을 듣고 납득하여 수십 년 동안 거주했다고 합니다. 뻥 뚫린 천장으로 시원하게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정말 부럽지 않나요? 이쯤에서 알려드리는 가이드의 포토존. 스미요시 주택은 안도다다오의 데뷔작인 만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소인데요. 아쉽게도 실거주자가 있는 주택이다 보니 내부까지는 구경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정면의 외관을 잘 찍는 것이 중요한데요. 창문이 없는 박스형 노출 콘크리트를 강조하려면 건물의 끝까지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옆집의 나무들이 함께 나오면 건물의 오묘한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니까요. 건물을 가득 화면에 담아서 한껏 찍었다면 몇 발자국 뒤로 가서 건물의 옆도 함께 담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질 수 있으실 거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세븐틴의 스냅슛입니다. 지루한 일상의 소방 도망치자 우리 둘이서 소파.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볼게요. 스미요시 주택 설명을 들으니 안도다다오가 더욱 궁금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동하는 동안 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안도다다오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지만 전문적으로 건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건축가랍니다. 그것도 무려 트럭 운전수와 권투 선수로 일했던 건축가이죠. 건축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안도다다오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비지에의 책을 읽고 이거다 싶어 독학으로 건축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공으로 배운 것이 아닌 만큼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읽었다고 하죠. 자신이 해오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입니다.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안도 다다오는 열심히 책을 읽으며 공부하기도 했지만 글을 읽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건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 방식은 바로 여행입니다. 유럽, 러시아, 인도,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며 고대의 작품부터 근현대의 건축물까지 다양한 예술을 접하고 오감으로 직접 작품들을 체험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 투어처럼요. 이를 통해 점점 견문을 넓힐 수 있었죠. 안도 다다오는 교과서 같은 많은 작품들과 온몸으로 교감하며 자신만의 공부를 해나갔어요. 이러한 답사는 그를 더욱 단단한 건축가로 만드는 훌륭한 양분이 되었죠.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는 모습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권투 선수의 모습이 얼핏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너드 커넥션의 우린 노래가 될까입니다. 속삭이던 말들이 몇 개의 아픈 선율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의 마지막 장소, 물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물의 교회는 산림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의 분위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자, 이 벽을 따라 돌아가면 교회의 입구입니다. 인공호수는 하나도 안 보이고 쪼르르 물소리만 들리죠? 관람객들이 곧 마주할 풍경을 상상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설계라고 해요. 호수에 층을 두어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도록 연출했다고 하죠. 사람들의 동선까지 생각한 정말 섬세한 연출이지 않나요? 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당의 새 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호수 쪽의 벽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유리창은 완전히 열리기도 한답니다. 예배당에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니 호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십자가와 그 뒤에 펼쳐진 산림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호수에 홀로 서 있는 십자가는 예배당의 사람들을 압도하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요. 안도 다다오가 무신론자임을 알고 보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무신론자이지만 엄숙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 다시 한번 그의 실력에 놀라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쯤에서 안 들으면 아쉬운 가이드의 포토존. 물의 교회의 예배당은 그 아름다움과 엄숙함 덕에 결혼식을 위해 자주 이용되는데요. 화려하기보단 단순한 형태의 교회이지만 호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은 그 어떤 장식을 한 교회보다 아름다워 보이죠.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문하게 된다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보세요. 특히 호수와 교회의 측면에 카메라를 두고 호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멋진 분위기의 사진을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난 안도 다다오, 즐거우셨나요? 인공적인 재료인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안도 다다오. 건축을 통해 삶과 자연이 하나가 되길 추구했던 그는 그의 작품과 인생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를 따라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엑소의 너의 세상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가진,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송유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한 번만 네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보고파 딱 한 번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공감하는 치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